2000년대 초반 한국 공군의 성장 목표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 미국 공군이 보여주었던 공격 편대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은 전폭기와 공중어무를 수행하는 요격기, 그리고 EA-6와 EF-111 전자전기를 하나의 편대군으로 구성해 이라크 방공망을 침투해 들어갔고, 한국 공군도 동일한 공격 편대군을 구성하고자 미국으로부터 F-16용 랜턴 타겟팅 시스템과 함께 F-15E의 한국판인 F-15K를 구매했지만 EF-111과 EA-6 전자전기는 생산이 종료된 기체였으므로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토네이도 ECR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장시간 검토했지만 완전히 기종이 상이한 유럽 기체인데다 도입 비용도 엄청나 사실상 도입을 취소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개의 전투기 체제를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대, 가능하면 40대를 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주문한 F-16PB나 F-15K, F-35A의 1차 발주량이 모두 40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ECR의 필요량은 많아야 12대에서 18대 정도였으므로 도무지 계산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국 공군이 고민에 빠지자 200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는 ALQ-88K와 ALQ-200K 전자전 개발 포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공군이 개발 사업을 수락하면 공군이 보유한 C-130이나 CN-235 수송기를 개조한 전자전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공군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에 큰 호의를 가지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3년 생각하지도 못한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공군은 이렇다 할 전자전기 없이도 육군의 에이테캠스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이라크 방공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는 새로운 개념의 전술로 다가왔는데요. 복잡하고 위험한 방공망 파괴 작전 없이 이라크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해버렸고, 당연히 한국도 이를 따라하기 바빴으며 한국의 전자전기 계획은 다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현장국은 자주국방의 기체 아래 방산무기를 한국산으로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소총부터 첨단 유도미사일까지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전자전기는 공중에서 적의 방공체계를 교란하는 특별한 군용기인데요. 전자전기 사업은 우리 공군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와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항공기에 통합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험 평가를 수행하는 작업이 훨씬 어렵다고 밝힐 정도로 체계 통합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한국공군의 전자전기 사업이 부활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공군에게 독자적인 북한 정찰과 타격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공군이 제대로 한반도에 동원되는 시간은 최소 2주가 필요한데, 사실 2주일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국의 경제는 멸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한국 공군 혼자서 북한을 박살내라는 과제를 내주었고, 그 덕분에 다시금 전자전기 사업이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싸울까요? 우선 한미연합군이 2015년에 발표한 작게 501호를 보면 한국군은 1차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한국공군도 비상출격해 안전한 상공에서 KPD-350 타우러스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80km의 스파이스 2000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렇게 긴급 표적을 최대한 제거한 이후 한국공군은 전투기 공격편대군을 이끌고 곧바로 북한 영토에 침투하는데요. 반면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탐지수단의 발전으로 고속도로 사용이 어려워지자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식 발사대와 고정식 발사대를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한도 작게 501호에 대응해 과거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성 고속도로에 주로 배치되었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내륙 깊숙한 장소로 이동, 배치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분산 배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깊숙한 내륙으로 분산 배치됨에 따라 당연히 탐지가 어려워졌고 설사
설사 탐지하더라도 북한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해야 하므로 그만큼 한국공군 전투기가 피격될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전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단순히 북한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 재밍은 물론 북한 사령부와 이동식 발사대와 그 사이의 통신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미연합군은 작게 5015를 공동으로 작성하면서 그 안에 미국의 EC-130H 원격 지원 전자전기의 배치와 활용 방안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EC-130H 전자전기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부대의 통신을 도청함으로써 그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HF, VHF, UHF 통신망을 재밍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걸프전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과 원산을 잇는 고속도로에 도청과 방해가 불가능한 광섬유 통신망과 이동식 발사대 은폐용 벙커를 설치했습니다. 구리전화선은 도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발사대가 분산될 경우 유선 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별 수 없이 무선 통신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미연합군이 무선 통신망을 전자방위로 차단해버리면 그야말로 발사 자체를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무기는 반드시 최고 통치자의 발사 결정과 함께 사용 암호가 전달되어야만 발사할 수 있는데 그 무선 통신망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전기는 중요한 장비이지만 미국도 현재 EC-130H 전자전기를 겨우 14대만 보유하고 있어 항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공군의 공격 편대군을 엄호함과 동시에 북한의 전략 통신망을 방해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밀히 한국공군에 추가된 임무가 바로 주변국 스텔스기의 제압작전입니다. 백두2는 신호정보 수집기입니다. 과거 1차로 미국에서 개량되어 납품된 펠콘 2000기체를 대한항공이 대규모로 개조한 모델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왔다 갔다 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는 묵묵히 ALQ200K 전자전포드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재밍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수집포드인 ARD300K와 백두2 정찰기 사업을 통해 적의 레이더와 전술통신망 도청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사업을 통해 전자정비의 고유 전자자금을 탐지하는 피신트라고 하는 군사 외국계기 신호정보 능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지상용 전자전장비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무인기를 활용하여 통신 전자전 기술을 통해 적군의 HF, VHF, UHF 대역 통신망에 대한 재밍 기술을 확보할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자전 개발 사업은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천운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세계 군사 강국들도 보유하기 힘든 전자전기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지난 2018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성항공관제 통신망 교란 장비라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적 항공기와 관제소 사이에 사용되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신호를 교란하게 만드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즉 주파수 도약을 수행하는 링크 16과 같은 최신 데이터 링크에 대한 재민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술은 당연히 주변국에 대응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펠콘 2000대형 비즈니스기에 20개의 새로운 전자장비를 추가 장착해 백두2를 완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카이 관계자는 사실 전자전 교란 체계보다도 이를 비즈니스 제트기 등에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전기에서 방출되는 고출력의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법체계나 기타 핵심 전자장비를 간섭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백두2 사업을 통해 상당한 기술 기반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개조 개발 과정에서 1차로 미국에서 개량되어 납품된 펠콘 2000기체를 대한항공이 대규모로 개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펠콘 2000대형 비즈니스기에 20개의 새로운 전자장비와 함께 국내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피신트 장비를 통합한 것이 바로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입니다. 전자전기의 임무 자체가 적의 다양한 레이더와 통신 장비의 위치와 위협 수준을 탐지 및 분석한 이후 이곳에 재밍 전파를 발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한국은 백두투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호정보 수집기에다 고출력 전자제명 장치만 부착하면 곧바로 전자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두투는 태생적으로 적의 전자통신을 도청하는 모델로 전자전기로는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전기는 고출력 제밍 전파를 방출하므로 전자파 간섭 위험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차세대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형 전자전기의 최종 목표는 미국 공군이 2022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EC-37B 전자전기와 동급의 기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앞서 선행 연구를 담당한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이나 카이에게 미국과 동급 수준의 기체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한다면 한국의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추후 만족할 만한 성능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충분한 경험이 없으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생과 비교해 성과가 아주 작은 골치 아픈 사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항공이 백두투 개조 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 동안 삽질만 한 일화는 유명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업이기에 묵묵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실전에 배치될 만큼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전자전기는 대공제약기의 임무까지 흡수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EA-18G 그라울러는 함재 전투기인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발된 함재 전자전기입니다. 그라울러는 원거리 전자방해 공대공 및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격 임무를 맡은 공격편대와 함께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방공망을 공격하고 전자전을 통해 아군 공격편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한국의 전자전기 사업은 우리 공군의 수건 중 하나로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와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2019년 방위산업청사나 국방기술품질원은 전자전기 운영요구서 연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자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조 원이었으나 2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KF-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기술로 개발할 전자전기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 방위력 개선 분야 핵심 신규 사업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E-737 또는 E-2D 도입과 더불어 전자전기 연구 개발이 신규 추가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체 개발한 전자전기를 KF-X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통해 개발, 운용 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X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의 그럴러와 같이 한국형 전투기를 EA KF-X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계획은 2026년까지 전자전기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와 한국의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 2023년까지 1차 전자전기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2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반영을 통해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앞당기겠다는 한국군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전자전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자전 시스템으로는 지상 분야 TLQ-200K, 해상 분야 함정용 SLQ-200K, 잠수함용 KSS-2 ESM, 항공 분야 ALQ-200, 해상 헬기용 전자전 장비, 수리온 생존 장비 등이 있으며 한국군은 지난 15년 전부터 전자전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한국산으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실전 배치해왔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전자전 국가는 단연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미국과 비교했을 때 떨어져 보이는 것이지 한국처럼 다양한 전자전기를 개발한 국가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한편 미국은 다양한 전자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체마다 그 쓰임새가 다른데요. EC-130H는 원거리 교란을 통해 적 방공망 범위 밖에서 전자전을 시행하고 다음으로 EA-6B, EA-18G 같은 전투기형 전자전기가 적 방공망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안닿는 사정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F-22, F-35가 침투 호위를 하면서 적 지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서 제한된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스텔스기가 무슨 전자전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에이사 레이더는 ECM과 ECCM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성능으로 다른 전자전기에 비해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를 한국어로 직역한 것이 여러가지 기능을 능동적으로 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전자전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C-130H 수송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고 이를 토대로 KF-X를 전자전기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KF-X가 5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성능을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기체이고 추후 나올 6세대 전투기에는 더더욱 아쉬운 성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전기는 다른 공격 전투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만 입증된다면 분명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종이 될 것입니다. 과거 레이더와 전자방해책을 갖춘 영국 공군은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불과 700여 대 전투기로 2000여 대의 독일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전자전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군사강국인 미국은 지대공 미사일과 북베트남군의 방공망을 제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전자전기와 대공제압기의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전에서는 다국적군의 성공적인 전자전 덕분에 40여일간에 걸친 항공전 동안 10만여 회의 출격 중 다국적군의 항공기 손실은 0.03%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현대는 강력한 한 발의 미사일보다 첨단화된 전자전기가 미사일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세상은 전자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가오는 미래전장의 주역이 될 KF-X 전자전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KF-X는 성능이 떨어져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던 안 좋은 여론을 이겨냈습니다. 반면 한국이 전자전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안 좋은 여론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능과 비용을 문제 삼을 것이며 미국산 무기가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산 방산 무기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값싼 개발비로 뛰어난 성능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개발 기간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가능케 했고 어려워도 이를 모두 극복하고 이뤄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